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46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국민연금 외 소득이 월 268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도 감액하는데 어떤 소득이 얼마 정도 있어야 감액하는지, 감액한다면 얼마나 감액하는지 알아보고 국민연금 감액당하지 않고 수령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얼마나 감액되는지는 앞선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정보는 이 영상 맨 뒤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는데 다른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다 주지 않고 감액합니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268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따집니다. 여러 가지 소득 중 해당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고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주택임대소득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월 소득 268만 원이니까 만약 총 급여가 월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감액되겠죠? 맞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을 따질 때 세금 떼기 전 총 급여가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를 한 후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산정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연 4,400만 원이라면 세 번째 칸에 대입해보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1,185만 원입니다. 4,400만 원에서 1,185만 원을 공제하면 3,215만 원이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이 3,215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67만 원이니까 감액 기준인 268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네요.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대입해 보십시오.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 전 총급여가 월 367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 4,400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367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월 268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필요경비 60%를 공제해주고 400만 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연간 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필요경비 60% 공제 후 기본공제 400만 원 해주면 소득으로 잡히는 사업소득은 1,6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감액기준 268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얼마까지 감액되지 않을까요?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 6,400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자는 연 9천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4,400만 원, 임대소득만 있다면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연 6,400만 원, 등록자는 연 9천만 원까지 감액되지 않으니까 감액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월 268만 원을 초과했다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될까요? 소득 구간별 국민연금 감액 기준입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산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368만 원이라면 커트라인인 268만 원에서 1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두 번째 칸에 해당하겠죠.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액수에서 매월 5만 원씩 감액되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없다면 300만 원에서 커트라인인 268만 원을 빼면 초과소득이 월 32만 원이 나옵니다.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니 이 표에 대입해보면 초과한 32만 원의 5%인 16,000원씩 매월 감액됩니다. 사례 2번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임대사업소득 연 2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임대사업 등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필요경비 50% 공제하면 1,000만 원이 남고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0만 원 공제하면 실제 소득에 잡히는 건 800만 원이 되겠네요.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월 약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에 사업소득 67만 원을 더하면
267만 원이니까 커트라인 268만 원을 초과하지 않네요.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례 3번입니다. 근로소득 월 400만 원, 임대소득 연 6천만 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고 가정하면 필요경비 60% 공제하고 400만 원 기본공제를 하면 임대소득 2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67만 원이 되겠네요. 근로소득 400만 원과 사업소득 167만 원을 합하면 567만 원이 됩니다. 커트라인에서 무려 299만 원을 초과하네요. 감액 기준표의 세 번째 줄에 해당하니 대입해보면 약 30만 원 가까이 국민연금이 감액되겠습니다. 만일 이분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었다면 30만 원 감액하고 20만 원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50%를 초과해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임대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다면 감액 금액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5년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서 63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월 268만 원을 초과하면 68세까지 5년만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국민연금에 소득세도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하고 월 46만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도 깎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소득이 많으면 연금 자체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이 참 고달픕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았으니 세금 좀 내라. 국민연금도 소득이니 건보료 좀 부담해라. 기초연금은 공짜로 주는 거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좀 깎겠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좀 깎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니 이해해 달라는 건데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길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세금이나 건보료는 피해갈 수 없지만 국민연금 감액되는 거는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가 되어도 실제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한 기간에는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연금이 없어서 감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면 1년에 연 7.2%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니까 연금이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앞당겨서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이 줄어듭니다. 5년 앞당기면 당초 받을 연금보다 3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장단점은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건 소득이 많다는 것이니까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해도 생활에 큰 지장은 없겠죠. 소득이 많아서 감액 금액이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연기연금 신청을 해서 실제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연기연금 신청해도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 신청하면 국민연금 감액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을 믿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연금에 대해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노후가 축복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